3월 19일 정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0%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엔비디아의 이제 컨퍼런스 GTC 2024가 좀 주목이 되었고 라이브 방송이 계속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초반에 엔비디아가 제품 발표할 때는 크게 올랐다가 4% 이상 올랐다가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시간에서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로봇 올려드렸잖아요. 로봇이 마지막에 나올 때 좀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요 로봇 귀여운 로봇이 나올 때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밤이죠. FOMC FOMC가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상 동결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9%예요. 3월달은 99%. 근데 5월달도 99%. 근데 6월달은 거의 한 5% 정도로 떨어졌죠. 금리 인하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우리는 이제 7월달 아니면 9월달로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전체적인 뉴욕 증시 종목들도 보시면은 상하락 종목들이 거의 반반씩으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은 최근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형주 위주의 탄력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마감 종목들이 반반이 나왔다. 다만 빅테크 종목도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던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가 오늘 좀 크게 탄력이 나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 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일본의 통화 정책이 오늘 발표가 되고 오전에 발표가 되고 오늘 밤에 미국의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계속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입니다. 지금 부담스러워요.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도 지금 연중 최고치, 금값도 연중 최고치.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 외부 지표들이 다 증시의 하락을 가르치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도 오르고 오늘 요 증시도 오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시가 반등이 나오니까 좀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일본 은행이 금리 이제 정책에 대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게 정말 강한 변동성으로 시장에서 자유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국채금리가 왜 오르냐고요.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했지만은 계속 찜찜합니다. 지금 뭔가가 좀 찜찜해요. 좀 꽉 막혀있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증시를 좀 확인하고 움직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행이 지금 일드 이 커브 컨트롤이랑 수익률 곡선은 1%대로 이제 상향할 거고, 여기 ETF 매입 중단,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17년 만에. 근데도 지수가 오르니까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넘어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목표가가 지금 대부분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22만원 가장 높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22만원 SK증권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지금 HBM 관련된 이슈도 좋지만은 결국 D램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D램 가격, HBM 반도체 이런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실적의 전환이 될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대형주들은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고,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폭 줄어들었지만 다시 20%대예요. 지금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20%나 높아. 우리가 보통 이제 5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죠. 5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여기에 이제 제조랑 기계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은 업종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세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 그걸 본다면은 SK하이닉스 목표가 20만원 가는 거 나쁘지 않다. 22만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국제유가가 좀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한 65달러에서 80달러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80달러 너무 밑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80달러가 넘어가면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원유 모든 물가의 기초적인 이 시작점은 원유입니다. 원유. 유가가 우리나라처럼 수출하는 국가들에서는 원유가 결국 원자재 가격이 제품 가격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유가 가장 중요한데 좀 많이 올랐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고ld만삭스가 올해 미국 금리 인하를 4차례에서 3회로 수정했다.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10년물 금리가 지금 주식 랠리 거꾸로 수준에 임박했다. 맞는 말이죠. 연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웨일스트리트 전에서는 일본 기준금리 인상은 이거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다. 네, 이거는 제가 어제랑 주간 증시 때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통화 정책이 증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 제가 계속 만져드리는 거는 이 통화 비중이 높은 엔화가 긴축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또 쏠릴 수도 있고 그리고 17년 동안 제로 금리 그리고 국채 발행을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에 국채를 회수한다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었어요. 네, 큰 이슈는 많이 없었고 오늘 증시는 모르겠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에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인 반등을 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조정이 나올 것인지 참 다행스러운 점은 테슬라가 오랜만에 정말 큰 폭의 탄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이 테슬라에 대한 상향 소식도 있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가를 또 하향시켰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인지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가격대가 딱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을 가격대긴 하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0달러를 하회했잖아요. 그래서 200달러는 그래도 유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190달러이기 때문에 네, 목표가보다 아직 조금 더 아래기 때문에 그럼 220에서 190달러가 이제 디폴트 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요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세가 나왔잖아요. 특히 최근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꾸준히 좀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2차전지 업종들의 반등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수급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덩어리가 크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덩어리가 크고 반도체인데 결국 이 세 개 중에 어제 우리나라 양시장 거래대금 20조 원이 안 나왔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빠지고 가야 돼요. 제약에서 수급이 2차전지로 가든지 아니 반도체에서 가든지 어제는 밸류업에서 빠져서 그게 2차전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개 업종들 중에 뭐가 빠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반도체가 빠지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네. 오늘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제처럼 너무 걱정을 하다가 상승 종목들을 놓치는 건지 아니면 오늘까지 보는 게 좀 합당한 건지 저도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어차피 그 아시아 증시 오전에 개장하면은 방향성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확인해 가지고 좀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본 그 통화 정책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장전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